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논평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을지 꽤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지어보고 또 저렇게도 지어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철수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지었댔습니다. 왜 안철수인가? 왜 안철수의 시대인가? 그리고 그 시대가 왜 지금 오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참 정리해서 조금씩 메모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과 관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숙고하고 계셨던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더군요. 그걸 다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만세를 부르고 싶은 날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에 축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합당 결렬을 선언하신 것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안철수 대표께서 이 합당 결렬을 선언하신 것 정말 잘하신 것 맞으시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서 논평을 통하여 지금 막 합당을 하기에는 이 국힘당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잡하게 망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모두 잘 보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후보 말씀입니다. 정말 제3지대에서 안철수 대표님이랑 함께 국민의당과 손잡고 이 야권 대선판을 보다 더 크게 키워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소마는 호랑이 울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으랴 하는 그런 패기 하나를 믿고 이 국힘당이라는 완전 굶은 하이에나 늑대 들깨무리들 속으로 훌쩍 뛰어들어갔던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당의 당대표라는 자한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핥혀서 온 얼굴에 생채기가 나고 뜯어먹게가 되어가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좀 보십시오. 거기다가 또 홍준표라는 아직은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빨까지는 아직 다 빠지지 않은 호랑이가 곁에서 이준석과 작당하고 함께 으르렁거리면서 제발 좀 어서 빨리 이 사파리상으로 들어와다오. 그냥 토론 한 방에 날려보내주마 하고 벼르면서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나 더럽고도 추잡하고도 거기다 살벌하기까지 한 국힘당과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합당을 선언했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제가 절대로 합당해서는 안 된다고 독자 출마만이 답이라고 수차례 논평을 통해 호소하면서도 은근히 걱정하던 차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참으로 정확하신 결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합당 결렬 선언과 함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보수우파 평론가들이 10명 중에 8명이 모두 찬사를 보내면서 지금 상태에서 이 이준석이라는 행편없는 자가 당대표로 있는 한 국힘당과의 합당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더군요. 모두가 다 이번 합당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힘당에 있으며 이준석 쪽에 있다고 정말 모두가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 또한 저희 견해 내지 주장 역시 틀리지 않고 정확하구나 하는데 더 신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보수파 평론가들 속에서 고성국, 황태순, 양영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태극기 보수파 쪽으로 알려져 있는 신의 한 수에서까지도 모두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으며 안철수 대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린 것이라고 정말 여간 다행스러워하지 않고 있더군요. 이번 일을 통하여 안철수 대표에게는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더 큰 새로운 자유의 공간이 활짝 열렸다는 주장이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이라는 자에 의해 저는 물론 이런 결과를 빚어내는 데서 앞장에서 총대를 맨 이준석이 배후에, 막후에 최소한 적어도 유승민과 김종인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항상 단일화에 부정적이고 합당을 극구 반대하고 있었던 자들에 의해 오늘 이 합당은 결렬되었지만 황태순 TV에서 그 황태순 평론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이준석에 의해 이 합당이 깨졌기 때문에 올 11월이나 아니면 내년 1, 2월쯤에는 국힘당에서 뽑혀나온 최종의 대권주자가 나중에는 유비가 제갈량을 상고초려하듯이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상고초리가 아니라 십고초리를 해서라도 안철수 대표를 모셔오지 않으면 대선에서 100% 질 것이라고 확신하더군요. 이에 대하여 저 또한 100% 공감합니다. 정말 여차하면 십고초리를 해서라도 모시다가 단일화를 하게 될 때 그 결과 또한 지금은 누구도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또한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로 시작해서 이인재를 꺾고 정몽준을 꺾고 종당에는 대통령까지 되었던 노무현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정으로 양지가 있고 정의가 있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그래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과 미래에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이 나라에 이롭고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이로울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면
이들은 어느 한순간에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진영 논리에 매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안철수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국민은 자기 수준의 대통령을 갖는다고 말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이 여전히 양대 진영에 매몰되어 오로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살게 된다면 역시나 자기 진영에만 빠져 국민을 둘로 쪼개놓고 자기 진영의 국민만 국민 취급하고 상대 진영의 국민은 모두 적으로 보게 되는 어제의 박근혜 정부와 같은, 그리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와 같은 또 다른 이재명 정부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양대 진영에 매몰되어 계속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정부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진정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정부, 오늘 합당 결렬을 선언하시면서 안철수 대표가 하셨던 말씀 가운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합리적인 중도층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부를 원하십니까? 양대 극단으로 갈라져버린 진보 좌파와 보수파가 자기들의 진영 논리는 뒤로 한 채 나라와 국민들의 더 좋은 삶을 위한 중도적인 실용 가치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중도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모두 몰려 하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나라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가려지게 될 대통령이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국민이 많아지게 되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요, 그걸 원하는 국민이 적어지면 여전히 새로운 정권 내지 정부 또한 계속하여 어제의 박근혜 정부 아니면 오늘의 문재인 정부와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안철수 대표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예언했던 것이 후에 정말 구구절절 마디마디가 다 적중했듯이 다시 또 5년 내내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사생결단을 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자를 적폐라고 말하며 국민을 적과 악으로 삼는데 어떻게 나라가 통합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이들 모두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버린,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져버린 국민들이 오로지 자기들이 신봉하는 진영인 논리에 의해 대통령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할 것 없이 이 정권은 어쩔 수 없이 무능하고도 부패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파 세력들끼리 끼리끼리 나눠먹는 세상이 또다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가서는 어찌 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 예언 가운데 세 번째가 정말 유능한 사람은 뒷전이고 줄을 잘 서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출세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은 여전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없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 세계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나라로 될 것이라는 이 모든 안철수 대표의 예언들이 이미 5년 전에 문재인 정권을 예언했었다면 다시 새로운 5년을 시작하게 될 또 다른 정권이 나아가게 될 행태에 대해서도 이 예언은 여전히 적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해서 이렇게나 적중했던 자, 과연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안철수 대표 말고 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예언은 결코 김종인 같은 정치 투기꾼의 안목으로는 상상조차 해낼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도 말고 이 김종인에게서 배웠다는 이준석을 보십시오. 이제는 김종인의 뺨이라도 치고 갈 만큼의 더러운 술수와 정치 기술에 능한 이준석이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그 근시안적인, 그냥 자기 눈앞에 1, 2m 거리의 이익밖에 내다볼 줄 모르는 그 소인배적인 행태를 보십시오. 이런 추잡스러운 제자를 배출한 김종인, 유승민류의 정상배들이 판을 치고 있는 국힘당이 계속 지금의 이 모양대로라면 과연 이런 자들에게다 어떻게 함부로 나라를 맡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오고 있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도 이준석 같은 한심하기를 이를 데가 없는, 말 그대로 철부지 애순나 살 바 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런 자를 제1야당 대표로 선출했던 바보 같은 등신 같은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야말로 국힘당의 당원들을 모두 포함하여 참으로 절실하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대한민국의 보수파 국민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힘당이 과연 정권을 쟁취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보다 더욱 훌륭하게 나라를 잘 운영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준석 같은 자에게 다 속아서 이 당을 통째로 이준석, 유승민 개파 무리들에게 가져다 바쳐서 지금 이 당이 이 모양, 이 꼬락서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십니까? 제가 총정 흥분하곤 할 때마다 항상 이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을 향하여 어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그래서 바보 같고 등신 같다고 인정사정 두지 않고 질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참 모자라고 바보 등신 같은 보수파 국민들과 당원들이란 다름 아닌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이 이준석이 표를 잘못 찍었던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 당원들에게 국한하는 말입니다.
최소한 나경원이나 주호영 또는 조경태 같은 후보들에게 표를 찍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때 이준석에게 표를 잘못 찍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은 정말 너무 후회스러워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지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을 쉽게 자르시면 안 되십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차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다시금 정권을 재창출하여 또 5년 동안을 재연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바보 같고 등신 같은 이준석이라는 이 이제는 김종인도 뺨치고 갈 만큼의 정상배로서 정치 투기꾼으로서 오늘날 보수우파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에 올라 한마디로 보수우파 국민들의 얼굴에 온갖 오물 구정물을 뒤집어 씌고 있는 이자의 망발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권 탈환의 기회도 놓치고 다시금 또 5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싶은 그 손가락, 마음은 그렇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그 손가락으로 또 태극기를 들어야 하니 잘 건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은 절대로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로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나 희망을 가지고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탈여의도 정치,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그 정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자의 따릉이쇼 한 번에 여러분들은 귀가 멀어버렸고, 그리고 이어서 펼쳐진 국대내리쇼 한 번에 여러분들은 눈알이 뒤집혀져 버린 것입니다. 이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변화란 오직 따릉이와 국대놀이 이 두 개밖에 여러분들은 혹시 더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자가 당대표에 취임하여서부터 바로 어제까지 이자는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오로지 내부 총질만 몰두하고 전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계도 있더라고요. 10개 가운데 8개가 모조리 내부 총질하는 메시지고 2개만 겨우 정부 여권에 대한 비판인데 그 비판마저도 그냥 비판 흉내나 내는 정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가립지도 않은 비판인데 반해서 이자가 내부 총질해야 될 메시지는 모두 대방의 살점을 찌르고 칼끝으로 긁어내듯이 아프게, 나아가서는 보다 사악하기를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느냐면 드디어 자기 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와의 전화통화 내용까지도 녹음해서 그것을 고의로 유출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과의 전화 내용을 녹음까지 하여 유출하는 버릇은 이것이 이번에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력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시절에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과의 통화 내용도 이자가 몰래 녹음해뒀다가 그때는 실수로 인한 유출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공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격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습범인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도 추잡하게 정치를 잘못 배운 동아일보의 그 유명한 송평인 칼럼 있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정치를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했던가요? 그 칼럼 제목이 바로 김종인과 유승민에게서 정치를 잘못 배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김종인과 유승민, 특히 유승민의 경우에는 자기가 모셨던 주군이 등에 칼까지 박아서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에까지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서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고 떠버리는 정말 그렇게나 악착하고 지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전화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그것을 터뜨리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에게서 정치를 배운 이준석은 이제 이 두 자를 훌쩍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전화 내용을 녹음해두었다가 기회를 타서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 녹음 내용을 터뜨리기까지 하는 짓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의도 정치판에서 이자야말로 원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자 이전에도 이런 짓거리를 한 자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요? 만약 있었다면 그건 제가 모르는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거리가 아직까지는 여의도 정치판에서 한 번도 전례가 없었으니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른 데서 하나 가져다가 비유해 볼게요. 연예계에서 보면 보통 젊은 여자 가수나 또는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는 탤런트에게 따라다니던 고약한 남자 매니저가 그 여자 가수나 또는 그 여자 탤런트를 꼬셔서 이제 관계까지 가지게 되고는 그 관계하는 섹스 동영상을 몰래 만들어 두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자 가수가 벌어들인 돈을 다 가져다가 써버리고는 관계가 파탄이나 매니저란 놈은 해외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의 손에는 그 여가수와 관계할 때 몰래 녹화해두었던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가지고 여가수를 협박하여 계속 돈을 뜯어내려다가 종당에는 그 동영상을 세상에다가 퍼뜨려 버리잖아요. 연예계에 이런 일이 결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굳이 이름을 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 정말 그게 누구였지, 그 가수의 매니저란 놈이 그때 그랬지 하고 금방금방 이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자들이 이 얼마나 미스겁도록 더럽고도 추잡합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정당인 제1야당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런 자를 당대표로 뽑았던 바보들 등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 됐으니 하루 이틀씩 1시간 2시간씩 1분 2초씩 분초를 다퉈가면서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자의 내부 총질과 상대방의 전화 내용까지 녹음해서 터뜨리는, 그것도 야당의 태표라는 자가 자기 당의 제일 유력 대권주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터뜨리는,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판에서조차 전무후무의 더러운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이자를 국힘당 내부에서는 아무도 감히 나서서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선중진인 정진석 같은 사람조차 하도 보다 못해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단박에 하이마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듣고는 더 이상 틱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더군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냥 여전히 이자의 체면도 살려줄 겸 지금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 어떻게 해서라도 덮어감추고 잘 아우러서 이대로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바보 등신들이 계십니까? 그런 바보 등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체면을 살려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덮어감춰지고 다 아울러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덮어감춰서 이를테면 불륜과 혼외성사로 인해 어느 뒷구멍에 사라져버렸는지 알 수조차 없는 이 야당의 수석대변인 황보승리를 그대로 계속 수석대변인에 두어둔 채로 제명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덮어감추는 방법으로 이제는 자해행위에 이적행위를 넘어 불확실로까지 의심받고 있는 이런 자를 계속 당대표로 모셔가지고 대선까지 가서 이건 도대체 뭐를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냥 두 손으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정권을 가져다 바치겠다는 소리밖에 더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중언부언합니다마는 자해행위의 이적행위를 넘어 이제는 불확실로까지 의심받고 있는 이자, 자기 당의 유력 대권주자와의 통화 내용까지도 녹음해서 터뜨리는 이런 자에게 여전히 체면을 살려주고 아우르고 달래서 함께 가야 한다고 비호하는 사람이 최고위원들 속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리고 대권주자들 속에서도 유승민과 하태경은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 속에 남은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정말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부 여권 쫓고 내통하고 있는 불확치 내지 불확치의 끈앞풀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오늘 논평의 주제와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군요. 방금 위에서 제가 긴 편폭을 들여서 말씀드렸던 이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이 잘못 선택했던 당대표의 그 정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더럽고도 추잡한 망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체 범보수 야권의 그 위기의 그림자가 새까맣게 덮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이 30대 젊은 이준석이 자기들을 구해줄 메시아인 줄 알고 이자를 동아줄로 삼아 매달려 보려고 했겠지만 이 동아줄이 결국 구린내를 뿜기는 한마디로 썩은 동아줄인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가 계속 흥분하네요. 평정을 되찾아서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이 친구는 이번에 자기 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와의 전화통화까지 몰래 녹음해서 그 내용을 터뜨리는 등 갈대까지 간 막장 드라마를 출연했죠. 이건 그냥 김종인과 유승민에게서 정치를 잘못 배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친구의 인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제는 인성의 문제인가? 간단하죠. 그 전화통화를 녹음했다가 터뜨리는 이런 짓거리가 이자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결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야당은, 즉 이 국힘당은 이미 갈대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많은 유튜브 농객들이 그 희망을 윤석열에게 걸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이 이 국힘당의 절반 이상 국회의원들을 장악했고 보수파 국민들도 절대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한 윤석열이 곧 이준석 체제를 어떻게든 종식시키고 이 프락치 같은 당대표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빨리 제대로 된 공정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또 윤석열이 최종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바로 당권도 장악하고 사무총장도 교체하고 총괄선대위원장도 새로 영입되고 하면, 그래서 그때 가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겸 합당 문제도 또한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은 절대 우습게 볼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자의 그 사악함, 영악함, 나아가 아주 베테랑급의 정상배적 정치 투기꾼으로서의 이자는 이미 스승이나 살을 빻는 김종인과 유승민의 뺨도 치고 갈 만큼의 조화를 일으킬 경지에 이르러 있는 자입니다. 거기다가 이자는 지금 사실상 외롭지도 않습니다. 굉장한 후군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이자의 뒷심인 유승민 개파물이 또한 멀쩡하게 살아있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 홍준표라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이준석의 가장 큰 뒷심 겸 우군 겸 또 앞장에 나서서 이준석에게로 날아드는 화살을 막아내고 있는 방패 겸 조사령의 헌창 노릇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사실상 은근하게 안철수를 지지했던 홍준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는 눈물겨up도록 홍준표가 고마웠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당선되고 나서 이 오세훈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고 있던 이준석이 뭐라고 유효본가를 쳤느냐면, 내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안철수에게 줄 섰던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 때 모두들 겁에 질려 가만히 있었지다마는 지금 보면 그래도 그나마 가만히 있었던 자들이 오히려 좋았다고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홍준표가 나서서 나는 안철수를 지지했던 것이 아니다, 그냥 야권의 빅4 오세훈, 나경원 등이 모두 함께 나서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안철수도 그런 차원에서 만났을 뿐이다 하고 아주 비굴하게 변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홍준표에게 침을 뱉었던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호랑이가 아니라 여우로구나. 호가호위라는 것이 바로 호랑이 앞에 나선 여우가 그 호랑이 앞에서는 납죽 엎드린 채로 있다가 다른 짐승들, 이하면 사슴이나 오소리나 토끼들 앞에서는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 의식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준석이 아직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는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이라는 호랑이 앞에서 그 위세를 빌어가지고 다른 짐승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호가호위했습니까? 말끝마다 자기가 오세훈 시장을 만들어내느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식으로까지 호가호위하느냐면, 자기는 과거 한나라당 비대위 시절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어봤고 이번에는 또 서울시장도 만들어봤느라고 합니다. 즉 자기가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이준석이 바로 그 앞에서 호가호위하다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자 바로 그 앞에 납죽 엎드려버린 홍준표, 물론 복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납죽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또 홍준표가 호가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홍준표가 과거 그리고 평소에 보여줬던 그 특유의 뛰어난 화법대로라면 정말 오늘과 같이 정부 여권 쪽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과 비리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이에 대하여 비판하고 공격하고 나서야 할 홍준표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들을 좀 보십시오. 이 홍준표의 총대 또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홍준표가 최근에 내뱉고 있는 발언들을 한 번쯤 기사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티즌들은 홍준표가 이준석과 함께 작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를 비롯하여 국힘당 내의 그 10여 명에 달하는 대권 후보들이 전화통화까지도 녹음하여 터뜨리는 그와 같은 착태를 눈앞에 보면서도 한마디 비판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나아가 홍준표는 아주 그와 같은 착태를 벌인 이준석을 중심으로 모두 뭉쳐야 한다고 비호까지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추태를 보면서 정말 실망할 대로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닮을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대권 주자들 속에서 제일 나이 많고 제일 경륜이 많은 홍준표가 세상에 닮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이준석 같은 이런 이적 불확지 당대표를 닮아가시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홍준표는 한창 나이를 거꾸로 잡수고 계신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평소 성격이 다혈질해서 말하다 보면 자꾸 흥분하여 주제가 다른 데로 튀어버리는군요. 오늘 논평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논평의 제목인 오늘은 안철수만 씨를 부르고 싶은 날, 이 주제목과 왜서 안철수인가, 왜 안철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 부제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작가 찰스 칼립 콜튼이 이런 밈을 남기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재난과 혼란의 시기에 배출된다. 순수한 금속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밝은 번개는 캄캄한 밤의 폭풍 속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금 바로 재난과 혼란의 시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절반 나뉘어져 있는 것도 모자라 한국은 지금 국민들까지 절반으로 쫙 갈라져 서로 상대편을 죽일 놈들이라고 욕하면서 갈라져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는 참으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죄를 추구한다면 그 죄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분열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이 양대 진영으로 쫙 갈라져버린 재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금 또 한 번의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용광로, 가장 캄캄한 밤의 폭풍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한창 재련 중인 가장 순수한 금속은 과연 이재명일까요? 아니면 윤석열일까요? 아니면 안철수일까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안철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국힘당 당대표 경선 때 눈이 멀어버린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이 나경원 대신, 주호영 대신, 조경태 대신 이준석이라는 김종인과 유승민으로부터 참으로 더럽고도 추잡하게 나쁜 것만 골라서 배운 정치 투기꾼을 당대표로 뽑았을 때, 그래서 벌써 그때
당시 한창 경선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100%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물 건너간다고 짐작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안철수의 새로운 시간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합당 결렬에 대한 선언과 더불어 카운트다운은 이미 끝났으며 내일부터 진정한 안철수 시대가 새로운 막을 열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철수의 지지율이 1%대라고요? 또 어떤 자들은 0%가 될 것이라고 악담까지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안철수 대표께서 곧 독자 출마를 선언하시는 날에 우리는 모두 1%가 10%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무조건 안철수라는 이름 석자에다가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아무런 주저도 없이 선뜻이 던지는 유권자들이 아무리 가장 적을 때에도 최소한 100만 명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100만 표, 즉 100만 명의 마음을 누가 감히 함부로 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1%밖에 안 된다느니, 0%가 될 것이라느니 하고 헛소리를 죄치는 자들의 그 교만스러움, 그 뻔뻔스러움, 그 안철수를 대표하고 지지하고 좋아하는 100만 명의 마음을 그 자들이 어떻게 안다고 함부로 헛소리를 죄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안철수의 지지자들, 우리 모두 함께 자기 주변의 친인들부터 설복하여 모두 안철수의 지지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부터, 그리고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를 설복하여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바뀌고 두 사람이 10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의 시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안철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국민들이 모두 함께 이 시대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합당 결렬 선언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구리네가 진동하는 국힘당과의 합당을 중단한 권은희 원내대표님도 정말 잘하셨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지루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